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에 보내드리는 궁금한 뉴스는 따로 있다. 궁금따 뉴스입니다. TV에 신문에 SNS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일 듣는 뉴스는 연일 우울한 경제 소식들 뿐입니다. 거기에 독립기념일 연휴가 있었던 이번 한 주 미국 각지에서 총기 관련 사건들까지 터져나오면서 정말 참담한 소식들로 가득했던 한 주였는데요. 잠시 후 김지수 기자 만나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5초 후에 뵙겠습니다. 허리 통증인데 발이 문제? 무릎이 아픈데 엉덩이 때문에? 환자분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Love Your Life를 할 수 있도록 피지컬 테라피 앤 밸런스 센터스. 김지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립기념일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저는 DC까지 가기는 참 인파가 너무 무서워서 버지니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봤습니다. 피디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집 근처 가까운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한다길래 이제 가족들과 아이들과 김밥도 싸고 맛있는 간식거리를 주섬주섬 싸서 불꽃놀이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뉴스투데이에서도 이곳 DC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들을 소개하면서 거의 3년 만인가요? 다시 부활되는 독립기념일 행사에 대한 들뜬 기분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한 주 미국 여기저기서 발생한 총격 사건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또 텍사스 유발디 롭 초등학교 이번 사건까지 2달 사이에 거의 40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 규제법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총기 사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총기 규제 법안은 국가적으로도 큰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이 뉴욕 버팔로 슈퍼마켓과 텍사스 유발디의 롭 초등학교 등에서의 연이은 총기 참사로 사실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총기 규제 강화를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워싱턴 정치권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마침내 성사시켰는데요. 이 초당적 안전한 커뮤니티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 65대 33으로 승인된 데 이어 연방 하원에서도 234대 193으로 6월 24일에 최종 가결됐습니다. 네, 26년 만이라 참 대단한 성과입니다. 성과인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어린 10대, 20대들은 사실 이런 법안들의 내용을 잘 모르고 총기를 구매하고 또 소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이번 시카고 사건은 범인이 총기 구매를 할 때 그 아버지가 후견인 역할까지 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범인이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정신적 문제로 보이는 그 행동들을 여러 번 보였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총기 판매를 하는 게 정말 가당키나 한 건지 이번에 통과된 법안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강화된 것이 이 신원조회입니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라고 판단되는 21세 미만에 한해서 신원조회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 내용 안에는 10일 동안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의 기록을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의 규제도 꽤 의미 있는 성과인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전원 확대를 해야지 21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하겠다는 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거 아닐까요? 네, 사실상 이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서도 오랫동안 총기쇼와 온라인에서의 총기 구입 희망자들까지 전원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는 이 확대안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번번이 이슈로만 끝나는 데는 미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전미 총기협회의 로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또 무엇보다 총기 규제에 관한 미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예상보다 낮은 것도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한해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이 그친 걸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드 플래그 법안인데요. 각 주별로 위험인물의 총기 위협이 포착되면 법원 명령으로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이 법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연방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네, 방금 위험인물의 총기 위협이 포착이 되면 총을 압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규제를 완전히 엄격하게 최선으로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차선으로 타협된 부분들이 꽤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 김지수 기자와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거죠?
네, 세 번째는 총기 구입을 금지시키는 가정폭력 대상에 현재 폭력 배우자와 폭력 부모 이외에도 이 데이트 폭력 파트너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으로 지목돼서 총기를 압류당하는 위험 인물들은 소급 적용은 하지 않되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총기 구입과 소지를 다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넷째는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해서 금지 대상에 있는 위험 인물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지난 60년간 교통사고였다가 2017년부터는 총격에 의한 사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는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더욱 빈발하면서 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24세 이하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10,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불안한 세상이 돼버렸으니 정말 이를 어찌해야 될까요? 한숨만 나옵니다. 총기 기사에 이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불경기에 관한 뉴스입니다. 불안한 경제 이야기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착잡한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불경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GDP 성장률을 추적하고 있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이 상반기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졌다고 진단을 하면서 설마 했던 경제 불안이 증폭이 됐습니다. 통상 2분기 이상 실질적인 불경기로 진단을 한 겁니다. 1994년 이후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이자에 고물가에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민들이 저축해 둔 돈을 꺼내 쓰면서 소비 지출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에서 9개월이면 그마저도 구매력이 바닥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20년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경제적인 정체와 맞물리면서 미국민 모두가 국가적인 긴급 지원 부양 체크를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이때 미국민들의 저축률은 34%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올 1분기에 미국민들의 거의 모든 소득 계층에서 이 소득 증가분으로는 부족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5일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34%까지 올랐던 저축률이 현재는 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현재 5%의 저축률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는 건데 미국민들의 구매력이 이제 정말 곧 바닥을 보이겠네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JP모건 체이스의 CEO가요, 경제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도 미국민들의 바잉 파워가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이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예상대로 그 기간 내에 미국민들의 바잉 파워가 바닥이 나면 우려하는 대로 미국 경제도 같이 이렇게 밑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겠죠? 미국민들은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삼중고에 짓눌리면서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또 본인의 신용카드를 긁으면서 돈을 쓰기도 더 힘들어져서 사실 지갑을 여는데 크게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민들이 저축한 돈을 다 꺼내 쓰고도 삼중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상품과 서비스를 살래야 사기가 어려워져서 이 미국 경제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이 급속하게 냉각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불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인가요? 오랜만에 기름값이 내렸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를 피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이제 확실시되면서 유류 소비가 줄어들어서 기름값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5월 이후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그러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값도 지난달 전국 평균 $5까지 넘었다가 7월 6일 기준 이 갤런당 $4.78로 하락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수도권 지역은 $5 밑으로 살짝 내려갔더라고요. 불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긴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당장 저부터도 식비, 외식비, 여행, 쇼핑 모든 부분에서 타이트하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기름값이 내렸다고 하는데 글쎄요, 워낙 소폭이라서 그런가 실감은 잘 나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유가가 $100 아래로 떨어졌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데는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린다고 하는데요. 미국 내 휘발유 값은 40에서 60센트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한시름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유가가 진정되면 물가를 낮추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좋은 소식인 것 같다가도 이게 또 불경기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불안하니까 국민들이 자의적으로 가스 소비를 줄이면서 유가가 내려간 것이어서 삼중고가 더 길어질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생활비 낮은 레드스테이트 공화 지역으로 몰린다는 제목으로 저희 뉴스투데이에서 화요일 날 다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팬데믹 이후 미국민들과 기업들이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공화당 우세 지역 레드스테이트로 몰리고 있다는 뉴스였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팬데믹 이후에 공화당 우세 지역인 레드스테이트들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가장 많이 경기 성장을 하고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지역 15곳 중에서 11곳이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고요. 또 반대로 경기 성장이 저조하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10곳 중에 8곳이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지형이 크게 변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네,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과 성장을 레드스테이트, 즉 공화 우세 지역들이 주도하면서 각종 혜택 등으로 미국민들과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눈에 띄게 선두를 달리고 있나요? 그중에서도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는 플로리다 주였고요.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남부와 동남부 쪽에 몰려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주민과 기업이 빠져나가고 있는 블루 스테이트들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주가 있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 중인 2020년부터 2년 동안 무려 4,600만 명이나 되는 미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당장 제 주위에서만 봐도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텍사스로 이사간 지인이 2집이나 돼요. 네, 일자리, 집값, 여러 요소들이 반영된 결과일 텐데 공화, 민주 이렇게 분리가 딱 됐어요. 그럼 정치 성향도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 분석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진행한 건데요. 이 정치 성향보다는 경제 상황과 생활 방식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레드스테이트들이 비교적 주거비가 싸고 또 날씨도 좋고 세금도 낮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과 업체들이 생활 수준을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이주를 한 것으로 무디스는 풀이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비교적 코로나 방역 정책을 조금 느슨하게 했던 것이 인구 유입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반면 블루스테이트, 민주당 우세 지역들에선 팬데믹 기간 중에 제한 조치들을 너무 많이 시행해서 이를 피해서 레드스테이트들로 이주한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원격 근무를 줄이고 다시 사무실 출근을 늘리고 있고요. 또 지난달이었죠. 연방대법원에서 여성 낙태권 폐기 판결이 나오면서 인구 이동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 같은 변화가 확고하게 정착될지는 사실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이 같은 이주 현상이 공화, 민주, 꼭 정치 이념만이 아니라 삶의 질과 관계가 있었던 건데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경제 지형이 바뀌면서 이런 격차가 생긴 거네요. 11월 중간선거를 4달쯤 앞두고 있는데 이번 결과가 경제 지형에 이어서 정치 지도까지 바뀌는 걸로 연결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김지수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총기 사고에 끝이 보이지 않는 불경기 이야기. 매일이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미국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궁금따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